안녕하세요,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신형 아반떼 가격표가 나와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깡통 트림은 스마트 트림이고요. 1531만원에서 1561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세는 인하된 1.5% 기준이고 사전계약 가격표 기준이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트림은 기본 안전사양들을 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 편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림은 모던 트림 1899만원에서 1929만원. 앞으로 다 개소세 1.5%로 인하된 기준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그건 안 드릴 거고요. 우선 이 모던 트림에서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 센스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대에서 공개한 사진들 중에서는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이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전에는 벤츠가 보통 이런 스타일을 유지를 했었고 그랜저 페리에서 어느 정도 따라했는데 그랜저 페리는 아무래도 페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계기판과 내비가 확연하게 좀 분리돼 보였어요. 반면에 이번에 아반떼에서는 계기판부터 내비까지 통짜유리를 써가지고 정말 하나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반떼의 특징적인 부분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모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산타페건 팰리세이드건 인스퍼레이션을 나중에 낸다고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이번 아반떼는 인스퍼레이션을 바로 냈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격표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트림인 스마트 트림입니다. 가격은 약 1540만원이고요. 우선 파워트레인과 안전 관련 사양을 보겠습니다. 1.6 스마트 스트링 가솔린 엔진이고요. 연비는 무려 15인치 기준으로 17.7km. 아니 17.7km면 니로 하이브리드 수준이잖아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최근 가솔린 차량들의 연비 향상은 굉장히 주목할 만해요. 그리고 6단 수동 변속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빨간색 표시는 안 좋은 사양들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거고 이 급에서 생각보다 좋은 사양 혹은 중요한 사양들에 대해서 좀 노란색 표시를 해놨거든요. 6단 수동 변속기가 바로 1540만원, 이 싼 가격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션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현대기아차 트렌드인 정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이런 거를 다 기본으로 넣어줬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앞차랑 거리가 너무 짧아진다 그러면 경고 띠띠띠 울리는 동시에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밟아주는 거고, 차로 유지 보조는 차로의 가운데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XM3나 이런 거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거랑은 한 차원이 높은 거죠. 그거는 이제 차선을 넘지 않도록만 막아주는 거고 이거는 차선 가운데로 달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는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차가 판단하면 휴식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경고를 띄워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빔 보조, 이 부분은 이제 상향등을 켜놨을 때 앞쪽에 차가 오면은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바꿨다가 다시 차가 없어지면 상향등으로 올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이건 별거 아니죠. 그냥 신호등 같은 거로 멈춰 있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근데 내가 출발 안 하고 있으면 띠띠거리는 거고, 띠띠거리기 전에 뒷차가 빵빵 해줄 테니까 이건 필요 없죠. 그리고 식스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스마트 트림의 외관, 내장, 시트입니다. 이 다크크롬 그릴, 이게 다 기본이고요. 이 부분이 정말 또 아반떼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르필루즈의 디자인에서 가져온 건데 국내에 가장 먼저 그 디자인을 적용한 게 그랜저 페리잖아요. 근데 그랜저 페리는 디자인은 둘째치고 이 그릴의 질감이 너무 싸구려요. 그게 실제로 비싼 재질인지 싼 재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완전히 그냥 생 플라스틱이에요, 그릴이. 그러니까 디자인을 떠나서 정말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 아반떼는 다크크롬 그릴 해가지고 우선 사진으로 봐서도 꽤나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마 직접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페스타에서 시작해서 그랜저 페리에서 좀 삐끗했다가 아반떼에서 르필루즈가 완성되는 느낌, 그리고 나중에 나올 신형 투싼에서 그 디자인은 완성이 되는 거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헤드램프, 즉 할로겐, 누런빛이 나오는 할로겐 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LED 주간주행등, 요거죠 이거. 이 부분에 LED 주간주행등이 들어가고 15인치 스틸, 스틸은 너무하긴 한데 이 급의 깡통이면 대부분 이 정도를 넣어주고 있기는 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옵션으로 커버를 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인데 이건 미국 계기판이라서 조금 우리나라랑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여기에 요 부분, 요게 4.2인치, 당연히 아반떼 깡통 트림에는 여기가 4.2인치 모노 LCD, 즉 흑백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나 여기에는 당연히 흑백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그냥 칼라를 박아버렸어요. 아마도 이제는 흑백과 칼라 LCD의 그 원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이런 걸로도 볼 수도 있고 저기에 이제 흑백을 넣는 거는 완전히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현대가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물 수동 시트. 직물 시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안 좋아하니까 이 부분은 옵션으로 좀 커버를 하는 걸로 하고요. 수동 시트는 뭐 사실 그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메모리 시트가 안 들어간 전동 시트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수동 시트도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요. 다음은 스마트 트림의 편의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우선 버튼식 스마트 키는 기본은 아니고요. 폴딩 리모컨 키가 기본입니다. 즉 뭐 이렇게 키가 있어가지고 뭐 문 열림, 문 잠금, 이 리모컨 키 되고 요 버튼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누르면 요 옆에서 안 보이던 키가 펄럭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꼽아서 돌려서 시동 거는 거예요. 그게 폴딩 리모컨 키고 그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차 찾을 때 어차피 리모컨 꺼내가지고 누를 때 많으니까. 또 이게 시동은 돌리는 맛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핸들. 뭐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요 핸들을 앞뒤로 그리고 위아래로 이제 자기의 몸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죠. 후방 주차거리 경고 들어가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오토라이트 이게 기본이네요. 이것도 좀 의외죠. 뭐 사실 요즘은 DRL이 있어가지고 밤에 라이트 끄고 다녀도 뭐 완전히 깜깜해지지는 않으니까 DRL 다 들어오니까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라이트를 켜고 다녀야 다른 차들이 내 차를 인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라이트는 오토라이트는 꼭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반떼는 기본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 있고요. 이거는 뒷자리에 사람이 있는데 내리면 좀 알려주는 기능일 텐데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간 것도 조금 의외입니다. 보통은 스마트 센스랑 묶이는데요. 그리고 일반 오디오 시스템 해가지고 흑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한 4인치 정도 모니터에 요 옆에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디자인이 많이 좀 안 좋을 거고요. 다음은 스마트 트림의 선택 옵션입니다. 아반떼가 옵션이 엄청 좀 복잡하기도 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우선 첫 번째로 무단 변속기 통합주행 모드 150만원. 요거는 저는 별 5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반떼는 오토가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무단 변속기네요. 요즘 이 무단 변속기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전에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도 좋아지는데 기여한다 라고 판단을 제조사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통합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 뭐 에코 모드 이런 거고요. 다음 옵션은 익스테리어 디자인입니다. 45만원이고 저는 별 3개를 줬어요. 뭐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아까 15인치 스티리를 15인치 알로이 휠로 바꿔줘요. 뭐 알로이 휠인 건 좋은데, 아니 그래도 추가금 주고 옵션을 넣는데 이거는 16인치 알로이 휠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좀 현대차 상품 기획 쪽에서 장난을 좀 치신 거예요. 요거는 16인치 알로이 휠 넣어주셔야죠. 이 옵션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거 아쉬운 부분이고요. 차라리 이거를 안 넣고 그냥 싸제로 휠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LED 리어 램프는 조금 고민이 되지요. 보시면 이게 H를 형상화했다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아반떼 뒷모습에서 가장 핵심인 이 부분의 라이트가 LED가 안 들어가면 뭐 여기에 벌브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만약 LED가 그냥 여기에만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LED 리어 램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쭉 이어지는 이게 또 요즘 유행이고 멋있는 건데 이게 빠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어쨌든 45만원은 줘야 되고, 근데 알로이 휠로 바꿔주는데 15인치다? 좀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직 15인치 휠 디자인은 공개가 안 됐는데 아마 지금 15인치, 16인치, 17인치 알로이 휠이 있거든요. 15인치 알로이 휠은 솔직히 디자인을 엉망으로 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음은 인조가죽 시트 옵션입니다. 인조가죽 도어 센터 트림 포함해서 25만원. 이거는 뭐 100번이라도 해야죠. 이거는 별 무조건 5개고요. 가격도 너무 싸고 직물에서 인조가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인조가죽이 나쁘진 않아요. 좀 몇 년 타다 보면은 좀 번질번질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아반떼급의 뭐 천연가죽 시트에서 무슨 나파가죽 쓰는 것도 아니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 도어 센터 트림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좀 차가 굉장히 좀 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무슨 청바지 느낌의 데님 느낌의 뭐 어떤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인조가죽인데 저렇게 청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부분에 인조가죽 써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55만원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백 오디오를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리고 후방 모니터 달리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요게 이제 8인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연동이 가능하고요. 뭐 이 정도면 크게 뭐 무리 없이 쓸 수 있겠죠.
이 위에 아마 싸제로 무슨 스티커, 우드그레인이나 카본이나 뭐 아니면 무슨 캐릭터나 뭐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이 정도면 디자인 자체가 못 쓸 수준은 아니에요. 다음은 이 라이트 대신에 넣을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이에요. 250만원. 이 차값의 10%도 넘는 가격의 옵션입니다. 별은 4개 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10.25인치 내비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고요. 펠리세이드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거기에 블루링크 되고요. 카페이 됩니다. 블루링크는 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핸드폰으로 시동을 켰다 껐다 혹은 문을 잠갔다가 풀었다가 하는 부분이고요. 지하 주차장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블루링크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깜빡하고 뭐 차에 뭐 가지러 갔는데 키를 안 가져갔다 뭐 이럴 때 문 여는 정도? 그런데 이제 지상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미리 에어컨이나 히터 켜놓을 때, 그럴 때 좀 유용하시죠. 그리고 카페인은 한 몇 개월 전부터 새로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뭐 주유소나 뭐 드라이브 스루 어디나 뭐 이런 데 자동으로 결제한다는 건데, 과연 이 환경이 잘 갖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비 무선 업데이트,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뭐 SD 카드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차에다가 끼워서 뭐 1시간 동안 시동 켜놓고 대기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USB로 넘어가면서 조금 편해졌다가 이제는 아예 무선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이거 지금 이게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죠. 뭐 자동으로 뭐 예를 들어 25도 맞춰 놓으면 거기에 알아서 에어컨 나오거나 그냥 송풍 나오거나 히터 나오는 거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자, 지금 보시는 이거, 이게 지금 수동 에어컨이거든요. 엄청 밋밋하죠. 지금 10.25인치 내비를 넣으면 이쪽에 내비게이션 버튼들이 들어가는데, 그거 안 넣으면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도 심심해지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이렇게 돼버린다? 요즘 현대기아차는 오토 에어컨하고 수동 에어컨하고 그렇게 디자인 차이를 많이 안 뒀었는데, 아반떼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둬버리네요. 여기에 버튼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버튼이 있었으면 저 아래가 조금 심플하게 가더라도 용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이 3개가 세트죠. 그래서 저거 없어지면 아까처럼 밋밋한 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공기청정 시스템, 요거 미세먼지 센서 달린 거, 요거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펠리세이드 정도까지는 공기청정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내기순환이 좀 세게 되는 거, 그게 한 뭐 2, 3분 돌아가나? 그렇게 됐었는데,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내기순환 세게 돌리는 정도고 뭐 필터 좀 좋은 거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한 그랜저 페리 정도부터였나요?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은 공기청정 시스템 돌려가지고 안에 공기를 청정하게 정화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감으로 해서 훨씬 유용성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토 디포그, 후방 모니터 들어가는 거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죠. 거기에 전동 접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여기 옵션이에요. 이게 기본에 빠졌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주차장이 넓고 하니까 이 아웃사이드 미러 접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전동 접이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깡통의 기본은 아니고 옵션에 들어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죠, 필수. 그리고 도어 포켓 라이팅, 이거 손잡이에 불 들어오는 거, 웰컴 시스템, 뭐 가까이 가면은 사이드 미러 펴진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그냥 뒤에 서 있으면 한 5초 서 있으면 열리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옵션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노란색으로 칠한 거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좋은 옵션은 맞는데 문제가 가격이죠. 250만원 가격이에요. 누가 좋은 거 모르나요? 비싸서 그러지. 솔직히 이거 넣을 거면 다음 트림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미 거의 뭐 2천만원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인포테인먼트 내비원은 우선은 저는 뺀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깡통차인데 이런 거 다 있으면 그게 어디 깡통입니까?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요 정도만 있어도 사실 충분합니다. 거기에 뭐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 달 수 있고요. 뭐 제가 별 3개 준 이유는 뭐 가격 괜찮고 한데, 고속도로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사실 하이패스가 별로 필요 없기도 하고, 뭐 하이패스 없어도 뭐 2, 3만원짜리 요즘 하이패스 잘 나오니까 그냥 그런 거 써도 되니까 별 상관은 없다 생각을 하는데, 뭐 지방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넣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스마트 트림은 무단 변속기 무조건 넣어야 되고, 이 스테리어 디자인은 요거는 조금 의문인데, 뭐 어쨌든 스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알루미늄 휠에, 그리고 LED 리어 램프 때문에 우선은 넣어놨어요. 만약에 휠을 뭐 다른 16이나 17인치 휠로 바꾸실 분들은 이거 빼도 되긴 하는데, LED 리어 램프 그거 참으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 싸제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 50만원 무조건 넘어가요. 그거 하려면 100만원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조가죽 시트 25만원, 이건 뭐 100% 해야 되는 거고요.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55만원, 이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너무 썰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15만원, 요거 빼면은 뭐 1770만원 그 정도 되고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아반떼 디자인 외관 이쁘게 나왔고 그 실내 디자인이 조금 빠지는 거 빼고는 뭐 15인치 휠이라는 거, 스마트 센스가 없다는 거, 요 정도 빼고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1800만원이면 이 두 가지 없는 거를 충분히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취향이나 용도에 따라서 뭐 넣거나 빼거나 하시면 되고요. 이거 넣으면 2천만원 넘어가죠. 인포테인먼트 1. 자, 그럼 다음 트림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던 트림 한번 가볼게요. 가격은 우선 1900만원 정도 되고 스마트 대비해서 추가되는 사양만 좀 볼게요. 대부분 인포테인먼트 2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여기에 쭈루룩 들어가는데, 보시면 우선 무단 변속기, 뭐 통합주행 모드 기본으로 들어가고 15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 들어가요. 전동 접이 아웃사이드 미러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전에 없었던 것들, 가죽 핸들 그리고 가죽 변속기, 요거 가죽으로 돼야죠. 가죽으로 된 거랑 플라스틱으로 된 거랑은 좀 천지 차이입니다. 고급감에서. 뭐 핸들은 그나마 뭐 커버를 씌운다 쳐도 요즘쯤 커버 씌우는 것도 유행이 아니기는 하지만 기어봉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좀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도어 센터 트림 가죽 들어가고 인조 가죽 시트 기본 다 들어가는 거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가 스마트에 없었네요. 보통 통풍은 빼는 거는 일반적인데 열선을 빼는 거는 조금 의외입니다. 옵션에도 넣을 수가 없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운전석에만 들어가요. 뭐 사실 요거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운전석은 항상 사람이 있고 뭐 꼼지락거리기도 힘들지만은 보조석에는 사람이 없을 때도 많고, 또 만약에 와이프가 있다 하더라도 뭐 아이가 하나 있으면 뒤쪽에 카시트하고 그 옆에 앉잖아요. 그러면 또 보조석은 항상 빈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가성비로 봤을 때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를 깔아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만 깔아주면 불만 없어요. 그리고 열선 핸들도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 기본이고, 스마트 트렁크 들어가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들어가요.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 이거 앞쪽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뭐 더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지금 이 옆이 지금 모던 트림의 사진은 아닙니다. 모던 트림에 이 정도 들어가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니까 이거는 맞는데 요거 없고요. 요거 없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흑백에 버튼 있는 요런 오디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전자 파킹 안 들어가고요. 아마 요즘은 핸드브레이크보다는 풋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다음은 선택 옵션입니다. 모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엄청나게 많아요. 스마트보다 많습니다. 보시면 이 트림부터 썬루프가 생기죠. 썬루프 생기는데 뭐 저는 가성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썬루프가 지금 제 차에는 있기는 하지만 뭐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중고가 받을 때도 썬루프 가격은 또 잘 받는 부분이라서 좋아하시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하이패스 이런 거 있고, 인포테인먼트 내비2, 이게 이제 아까는 250만원이었죠. 근데 그 중에 일부 옵션들은 기본으로 모던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값 125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구성을 보면 10.25인치 내비하고 뭐 내비 무선 업데이트 후방 모니터, 그럼 결국에는 이 10.25인치 내비 딱 하나 들어가는데 125만원이다? 가격이 좀 애매하죠. 가격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쭉 살펴봤더니 어라? 스마트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는 아예 옵션에도 없어요. 이거는 좀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 이 모던 트림 가면서 16인치 알로이 휠하고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정도는 기본으로 좀 넣어줬어야 됩니다.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이 옵션에라도 선택할 수 있게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를 날려버리니까 모던 트림에서는 한 4인치 정도 되는 흑백 모니터에 이렇게 돼가지고 버튼 있는 그 오디오를 지금 달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무조건 요거 가시라, 125만원 추가하시라는 건데, 이거는 좀 깡패짓이네요. 모던에서도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를 좀 넣어줄 수 있어야 됐는데 이거 좀 너무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모던 트림까지 왔는데 그냥 생 흑백 모니터 쓸 수는 없어요. 그냥 라디오는 내비2를 넣는 걸로 지금 강제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이거를 넣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시면 통합 디스플레이 추가 선택 가능 40만원. 사실 이걸 이미 넣었으면은 요거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이 계기판이 아까 바늘 계기판 잠깐 보셨었죠? 그게 이제 LCD 계기판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통짜 유리를 쫙 이렇게 써가지고 마치 와이드 디스플레이 하나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을 살려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 아반떼의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비2를 넣었다면 통합 디스플레이 이 부분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계기판을 LCD로 쓰는 거에 돈을 추가하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넣어주고요. 이거는 뭐 다 아실텐데 실내에 이렇게 은은하게 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플래티넘 플러스, 이 부분이 75만원인데 보스 8스피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현대 디지털 키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넣을만 할 것 같고요. 무선 충전은 뭐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고, 디지털 키는 키를 안 가지고 다녀도 핸드폰만 있어도 문 열고 닫고는 물론 시동 걸고 운행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키 없이도 문제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좋은 기능이기는 한데 이게 보스 스피커랑 묶여서 75만원이니까 조금 아쉽네요. 스마트 센스 같은데 묶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15인치 휠이잖아요. 15인치 휠인데 16인치는 선택을 못하고 17인치 휠을 50만원 주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17인치 휠이 이거예요. 이거 17인치 휠. 타이어는 금호 엑스타 PS71 들어가고요. 디자인은 진짜 멋지죠. 뭐 17인치 멋지고 16인치도 아마 무난하게 나올 거고요. 15인치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15인치 휠의 연비는 17.7이고 16인치는 17.3, 크게 안 떨어지죠. 한 0.4 떨어지는데 16인치에서 17인치로 가면 16.6, 0.7이 떨어져 버려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엔진 출력이 16인치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주는데 17인치까지 가면은 출력이 조금 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휠은 사실 다들 큰 거를 선호하잖아요.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큰 휠이 훨씬 좋긴 좋은데, 그리고 주행시, 코너링 시의 안정성도 17인치가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대신에 정숙성이나 아니면 승차감, 연비 이런 부분에서는 큰 휠일수록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반떼 딱 좋은 사이즈는 16인치라고 보고 있는데 모던에서는 또 16인치를 선택을 못해요. 이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본으로 16인치 깔아주지 않을 거면 옵션에라도 16인치 휠, 17인치 휠 둘 다 선택할 수 있게 넣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많이 아쉽습니다. 선택 옵션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두 페이지째는 스마트 센스 1입니다. 요거는 100만원이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거 차선 바꿀 때 왼쪽이나 뭐 오른쪽이나 이런 데 차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뭐 이전 영상에서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골목길 뭐 이렇게 있으면 제 차를 후진으로 이렇게 뒤로 빼고 있는데 이쪽에서 뭐 차가 오고 있다 이러면 띠띠띠띠 거리면서 딱 멈춰주는 거. 그래가지고 사고 안 나게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후진할 때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이쪽이 안 보일 경우가 많아요. 뭐 화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그럴 때 요걸로 멈춰주는 거 저도 몇 번, 한 두 번, 세 번 멈춰줘 봤거든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거 있으면. 그리고 요즘 차에 없으면 안 되는 스마트 크루즈. 크루즈 걸어 놓으면 앞차 속도 따라서 가속 감속하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까지 하는 거.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고, EPB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오토홀드요. 뭐 EPB는 별거 아니고 오토홀드는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브레이크를 꽉 밟아줬다가 발을 떼도 차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엑셀 밟으면 출발하는 거. 이거는 도심에서 운전할 때는 한번 맞들이면은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안전하차 경고. 요거 내리려고 그러는데 뒤쪽에서 차 오고 있으면은 뭐 띠띠띠 거리고 아마 문도 안 열리게 해줄 거예요.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그리고 과속 카메라나 곡선차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썼을 때 자동으로 감속해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특히 곡선로 같은 거 한 100km 걸어놓고 가는데 곡선차로 같은 거 그대로 100km로 달리면 제법 무섭거든요. 이거 감속해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이 70만원인데요 LED 헤드램프, 리어램프, LED 보조 제동등. 아까는 이 LED 헤드램프가 없었고 15인치 알루미늄 휠이 있었죠. 스마트 트림에서는요.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서 별 3개기는 한데, 만약에 헤드램프 그 누런 거 싫다, 하얀 빛나는 LED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해서 LED 달려고 하면은 싸제로 하면 뭐 인증받고 뭐하고 하면은 200만원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1, 컴포트 2가 있어요. 컴포트 1은 앞좌석 편의 기능이고 72만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왜 그러냐? 우선 동승석 통풍 시트가 있는데 뭐 이거는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요. 전동 메모리 시트가. 가족들이 이 차를 같이 운전한다 하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뭐 내 거 1번, 와이프 거 2번 해가지고 딱 세팅해놓고 뭐 번갈아 탈 때마다 그냥 버튼 누르면 자기한테 맞춰서 시트 포지션 딱 다시 잡아주고요. 저는 이 운전 자세에 조금 민감해서 제가 세팅해놓은 거에서 좀 틀어지면은 굉장히 그게 신경 쓰이거든요. 이전에 이거였나 저거였나 계속 좀 조정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신경 쓰여서 메모리 시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윈도우, 이게 운전석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창문을 위로 올리고 있는데 뭐 걸리는 게 있으면, 팔 같은 거 걸리는 게 있으면은 이제 다시 창문이 내려가는 기능이거든요. 요런 거는 오히려 아이들이 있는 뒷좌석에 더 필요한데, 이거는 전체에 다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다른 브랜드들은 전체에 많이 적용을 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운전석에만 해주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전방 주차거리 경고 들어가고, USB 포트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옵션 컴포트2, 이건 뒷좌석 편이고요. 30만원. 가격은 굉장히 싼데 굉장히 유용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뒷좌석 암레스트, 6대4 폴딩. 이거 뒷좌석 의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 뒤쪽에 트렁크 있잖아요. 요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뭐 무슨 테레비라든지 이런 거 큰 짐을 실을 때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SUV들은 기본적으로 되는데 세단에서는 되는 차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6대4 폴딩을 옵션으로라도 넣어줬네요. 이거는 아마 미국 시장에는 아무래도 짐을 좀 많이 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폴딩이 좀 선호되는 옵션인데, 이 부분을 국내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에어벤트, 요 뒷자리에 에어컨 바람 구멍 있는 거요. 이것도 굉장히 커요. 뒤에 아이들이나 딴 사람이 타면은, 뭐 제 후배 같은 경우에도 그랜저랑 소울이 있는데 소울은 뒷좌석 에어벤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랜저가 좋으냐 소울이 좋으냐 물어보면은 그랜저가 좋대요. 그럼 왜 좋으냐 했더니 뒤에서 에어컨 바람 나온다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사람 탈 일이 있으시면 에어벤트 필수, 시트백 포켓 뭐 이런 거 들어가고요. 30만원이면 사실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 없어도 넣을만해요. 이 정도면 6대4 폴딩 하나 때문이라도 거의 30만원 가치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특히 지금 사이즈가 커진 아반떼는 패밀리카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인데요. 그러면 뒷좌석 평행 기능은 무조건 넣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던 트린 1900만원에 내비2 넣고, 통합 디스플레이 넣고, 휠 넣고, 스마트 센스 넣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넣고, 컴포트1, 컴포트2 넣고 하면은 2387만원, 2400만원 됐습니다. 스마트 트림에 필수 옵션 넣은 거 대비해서 572만원이 올라갔어요. 깜짝 놀랄만한 가격입니다, 진짜.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포테인먼트 라이트와 16인치 휠을 기본으로 안 해준 거, 결국에는 그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아반떼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에요. 가격표를 짠 분들이 왜 중간을 아예 날려버렸을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컴포트 1, 2를 만약에 뺀다 하더라도 뭐 2285만원 정도, 이거는 이제 혼자 타시거나 뭐 아니면 커플이시거나 이렇게 패밀리카가 아닐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만 하고요. 뭐 17인치 휠도 사실 빼도 되기는 하죠. 그리고 취향이나 용도에 따라서 선루프나 하이패스, 뭐 보스 스피커 이런 거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럼 다음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2395만원이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외로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전 트림인 모던 트림에 있었던 옵션들, 이런 게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하이패스 기본, 내비2랑 통합 디스플레이랑 플래티넘 플러스 기본, 스마트 센스 기본, 익스테리어 디자인 기본, 컴포트 1, 2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16인치 휠이 여기에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롬 벨트 라인 몰딩이 들어가요. 벨트 라인 몰딩은 이거죠, 이거. 여기에 크롬 한 줄 들어간다고요? 이거 뭐 별거 아니죠. 그냥 까만색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선택 옵션은 선루프, 그리고 17인치 휠. 17인치 휠이 아까 16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갔으니까 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에 17인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사실 옵션이 선루프랑 17인치 휠은 필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옵션은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아까 모던 트림에서 필수 옵션 넣은 거 2387만원 대비해서 8만원 밖에 안 올라갑니다. 8만원 밖에 안 올라가는데 천연가죽 시트 들어가고 뭐 크롬 라인 들어가고 휠은 17에서 16으로 하나 빠지긴 했죠. 그런데 지금 요 인스퍼레이션에는 보스 스피커, 현대 디지털 키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플래티넘 서비스까지 넣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오히려 67만원이 쌉니다. 이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죠. 일반적으로는 인스퍼레이션은 산타페 같은 것처럼 외관이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차이를 좀 두고 가격을 확 올리는 게 보통인데, 아반떼는 모던 트림의 풀옵션을 좀 싼 패키지로 묶어낸 거, 그게 인스퍼레이션이 됐어요. 뭐 이게 좋은 시도인지 안 좋은 시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시도기는 해요. 하지만 저같이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그 중간 트림이 확실한 가성비 역할을 하는 트림으로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요즘 그거를 기아가 잘하거든요. 기아가 잘하는데 현대는 좀 특이한 옵션 방식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가성비 홍가장의 트림별 점수입니다. 스마트에 무당 변속기, 스테리어, 인조가죽,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를 넣으면 1815만원.
별 5개, 가성비 점수 5개입니다. 15인치 휠, 요거는 그냥 갈아 끼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센서 없는 거, 사실 이것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만 참을 수 있으면 가성비는 진짜 좋습니다. 동급에 1800만원 주고 이 정도 살 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단점은 말씀드린 스마트 센서 없다는 부분,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가 없다는 부분. 다음은 모던 트림입니다. 모던 트림에는 인포테인먼트 내비2, 동합 디스플레이, 17인치 휠, 스마트 센스, 익스테리어, 컴포트 1, 2 넣어서 2387만원. 별점은 3점입니다. 뭐 장점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옵션이 꽉꽉 찼어요. 근데 가격도 꽉 찼죠. 강요된 인포테인먼트 내비2를 넣게 하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이 중간 트림의 가성비가 엉망이 됐어요. 아마 나중에 아반떼 판매량이 조금 기울어진다 싶을 때는 밸류 플러스 뭐 이래가지고 모던 트림에다가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랑 16인치 휠 같은 거 기본으로 적용시켜서 한 2천만원 초반? 그 정도로 낼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아마 이 트림이 별이 5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은 2395만원이고요. 가성비 점수도 별 5개. 모던 프롭 대비해서 옵션은 더 좋고 가격은 더 싸고 16인치 휠로 연비도도 좋습니다. 원하시면 17인치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모던과 마찬가지로 단점은 가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반떼는 딱 두 가지예요. 스마트로 아예 싸게 사거나 아니면 인스퍼레이션으로 아예 끝까지 가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는 조금 황당한 선택지거든요. 좀 황당한 선택지인데 어쨌든 현대는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예산과 활용도에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가성비 트림을 없애버리고 깡통과 최상단 트림만 팔려는 이 가격표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디자인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진 차량이 2395만원, 2400만원에 풀업을 살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세단, 그 중에서도 준중형 시장은 많이 죽은 상태인데 아반떼는 그 시장을 한번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시장에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반떼 사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영상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가성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